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7일 정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당했을 때 경무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신성모 장관이 아니고 정경두 장관이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날로 망했을 겁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국방부, 이런 국정원이 있었다면은 그때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남침 보고를 받고도 이게 남침인지 훈련인지 모르겠다. 김일성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반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으니까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소집 안 해줬으면 좋겠다.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정원이 추태 경쟁인지 아부 경쟁인지 충성 경쟁인지를 모르는 이상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사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분명한데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별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위협이 안 되니까 위협이 아니다. 김정은이가 쏜 거는 그게 공격용, 도발용이 아니고 방어용이다 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구사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비겁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와 이런 국정원 수뇌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과제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답니다. 안 위원장은 국방부 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번에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만약 도발 개념이었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에서 발사했을 것인데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쏜 것은 도발 의도보다는 타격 훈련에 대한 것이었다는 게 국방부 나름의 평가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발사체랍니다. 새총으로 돌멩이 쏘는 것도 이게 발사입니다. 발사는 건 뭐냐 하면은 새처럼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쏴주면은 공중에 뿌려지는 총탄이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로켓이든지 방사포든지 이런 모든 포탄과 무기는 발사체입니다. 모든 군사훈련은 모든 사격훈련은 공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방어도 공격입니다. 방어가 반격 아닙니까? 방어만 목적으로 하는 군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방어만 하겠다는 군대는 사실은 전 세계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자위대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전수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 수비에만 치중하겠다는 게 일본 자위대입니다. 그럼 국방부는 지금 북한군이 자위대라고 생각합니까? 북한군의 모든 존재 목적은 남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침을 통해서 무력 점령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것이 북한군의 존재 목적이니까 공격형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방어형 군대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선제 공격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인데 여기서 쏘는 미사일은 다 공격을 위한 준비지 이게 새벽에 했던
아침 9시에 했던 개방된 장소에서 했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했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개방된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 정찰 위성이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에 어디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 쏜 원산 부근은 이것은 원산 동창리 다 몇 군데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쏘았으니까 9시에 쏘았으니까 이것은 방어용이다. 아니 뭐가 방어용이고 뭐가 공격용인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어용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한국은 공격용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한국이 북침 세력입니까? 아니, 국방부는 지금 국군을 북침 세력으로 봅니까? 북침 세력으로 봅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걸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걸 발사체로 바꾸더니 그 뒤에 계속 발사체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도 사진을 보면 이게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발사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새총입니까? 무슨 새총이 한 8톤이나 되는 새총이 어디 있습니까? 8톤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쏘아 올리는 새총도 있습니까? 점점 국방부와 국정원이 아주 웃기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는 두려움을, 국민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아야 할 군대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따라서 김정은에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김정은이가 들이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든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방어용, 도발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도발과 방어용, 소면 도발 아닙니까? 소면. 더구나 어제 3일 전에 쏜 미사일을 남쪽으로 향해 쏘았고 거기에 핵탄두가 실었으면은 이미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까? 안규백 씨는 지난 4일 신형 전술무기와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는데 만약 이게 전략무기 발사를 시도한 것이었다면 현장에서 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지휘했을 텐데 전술무기였기 때문에 박정천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이 현장 지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방어용이고 도발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전략무기라는 것은 미국을 때리는 것이고 전술무기는 한국을 때리는 건데 그럼 미국을 때리는 것은 공격용이고 한국을 때리는 것은 방어용이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럼 한국을 때리는 것은 방어용이니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거 자살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금 국민을 보호하는 무력이 아니라 김정은을 보호하는, 김정은을 변호하는 그런 도우미 내지 기쁨조 비슷하게 전락해가고 있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 동향을 계속 감시 중에 있으며 합참의장과 정보당국 한미연합사 간 다수의 고강도 저강도 체들을 통해 수차례 협조하고 회의한다 등 한미공조도 흔들림이 없다고 국방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럴까요?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사거리 70 내지 240km, 고도 260km 범주 내에 다수 종류의 발사체가 여러 탄착 지점으로 발사되었다. 아니 이게 바로 미사일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 방사포가 무슨 고도를 260km나 날아갑니까? 고도 260km 날아가는 것은 미사일밖에 없어요. 아니 설명은 다 미사일이라 해놓고 미사일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고 김정은이가 화를 낸다? 그러니까 발사체라고 하겠다. 이런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국가의 수치입니다. 이거. 국가의 수치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 정보를 조작, 왜곡한 책임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이 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을 위해서, 군인이 아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건 색출해가지고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군사적 이적 행위는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장관 하에 화력 타격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또 뭐라고 국방부가 보도를 했느냐. 북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항을 보도한 이유는 바로 한미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내외 대남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게 도발 아닙니까? 이걸 왜 도발이라 안 하고 방어용이라고 하는 건지. 이어서 과거 한 가지나 두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기체제 발전 목적과 달리 이번엔 다수 다종의 발사체를 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 등 주위 불만을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 있지 않나 싶다. 무기수를 특정하는 데 정보 분석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명은 다 도발이라고 설명을 하고 설명은 다 미사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하고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방어용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국방부가 과연 아군이냐 적군이냐 중립군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국군은 이런 군대가 아닙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였어요.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고 앞으로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쓸어버리고 동포 250만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국군입니다. 그리고 국군은 헌법 5조와 7조의 제약을 받습니다. 헌법 5조는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국가의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충성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군대가 됐습니다. 정치 군대가 됐습니다. 정치 장교들이 됐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 의사결정에 관계한 사람들. 그리고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도 공무원입니다. 위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가지고 정치의 도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군대. 그러나 그 정권이 무슨 군대냐? 좌익입니다. 좌익 정치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령받았는데 지금 반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을 수호하는 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병집단입니까? 아니면 당군이 되겠다는 겁니까? 국군 아닙니까?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 아닙니까? 헌법의 군대죠. 헌법 5조와 7조를 위반한 국방부와 국정원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대의 법의 준열한 응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헌법을 활자로부터 불러내어서 칼로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의 칼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